윤어게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지적을 했고요. 저항권에 대한 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맞아요. 지적을 해주고 정말 그동안의 내란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아쉬웠고 가장 속상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점 진짜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컥했습니다. 맞아요. 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79세잖아요. 네. 요거 다 살고 나오면 102살이네. 102살. 예. 네. 이제 저게 구형 때 제가 15년 구형한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저게 하한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한 네. 거. 그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이번 판결의 가장 그 뭐랄까 특징적이고 중요한 점은 처음으로 헌법 정신에 비춰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동안에 그 백대현 부장이 이유는 뭐 곽수산 씨 표현처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이유를 쭉 설명한 다음에 네. 그 뭐 징역 몇 년이었죠? 5년. 이거 선고한 거에 대해서 많이들 황당해 하셨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유가 헌법 질서, 헌법적 차원에서 얼마나 위중하고 중대한 범죄를 중요한 위치에서 저질렀는지 그거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외면하는 걸 넘어서서 파괴하려고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거. 네. 이런 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따위 형을 선고한 건데 예. 이번에는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뭐랄까 의미를 또 환호를 전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판결인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예. 진짜 그동안에 진짜 사법부의 인식 때문에 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좋은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을 제가 정말 습관처럼 하는 말이었는데 돌고 지연이 돌아서.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네네네. 뒤늦게 선고하는 게 또 이렇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디 될지는 아직 네네. 모르지만 제일 마음이 무는 사람이 이상민이지. 이상민 지금 확실하게 유죄를 그 판결 요약을 낭독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국민의 입장을 좀 배려했어요 이진관 부장이. 맞아요. 그 정도 평가해주고 싶은데 예, 진짜 맞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부분도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유죄니까. 조마조마하게 사실은 그 큰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본인이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좀 뭐랄까 이 즐기는 경우도 있거든. 맞아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네. 저기 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런데 예리한 어쨌거나, 예, 지적입니다. 보시는 분에 대한 예.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승환 판사는 본인은 물론 판사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럼요. 예, 예. 굉장히 판결을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아니, 사실은 마치 이게- 동 떨어진 것처럼 해갖고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판결이고 네. 국민의 눈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아주 짚어줬다. 네. 그런 점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조금 뭐랄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설명을 보완하자면 잠깐만, 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는 순간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 전해주시죠. 한덕수 증거 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진짜. 와 이진관 뭡니까 이진관 판사 진짜 왜 이렇게 정말 감사. 그러면 이렇게 빨리 할 거면 그냥 중계해 주지. 와 진짜 소름 이진관 끼치다. 판사 뭐야 진짜 왜 이렇게 감동 줘. 와 진짜 사실 미친다. 끝까지 절차를 시킨 거지. 이것도 끝까지 국민의 눈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아주 짚어줬다. 네. 그런 점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조금 뭐랄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설명을 자, 보완하자면 장전단 판사들 그 4명 얼굴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했을 때 넥타이 메고 마치 본인이 중립적인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사법부를 또 공격한다고 나 같은 사람을 강성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없이 이거는 하늘 위에서 너네들을 내려다보는 신성한 사람들인데 왜 말이 많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네. 이거 확실하게 좀 바로 잡혀야 되고 이게 영장 기각 이후에 이제 첫 길 시작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좀 걱정한 공수처 분들이 변경. 있었어요.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변경해라.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특검 입장을 조금 이제 그 변호를 해준다면 이런 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좀 무리한 일이라고 그때부터도 얘기했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뭐냐.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런 걸 하면 비판했는데. 되지. 네. 근데 이제 형량으로 따져보면 내란 우두머리는 아시다시피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방조가 되면 그 법률상 감경 사유가 돼서 우리 저 김승원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형을 감경할 때는 징역 30년 이상 50년 이하 그리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요렇게 하한선이 30년이에요. 네네. 그때도 그런 얘기가 30년, 있었죠. 30년. 네. 무기로 할 때는 10년, 10년부터 50년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런 그때도 건데 그 이제 얘기 방조가 되면 5년 이상이니까. 근데 그런 점들을 양형에서 혹시 뭘 저 고려해가지고 뭘 낮춰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일부 있었는데 네. 완전히 불식시켰죠. 그렇습니다. 네. 야, 또 한 번 우리 그 방송이 그래도 틀리지 않았던 걸 또 확인받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단전 단수 같은 거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니 맞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아? 네, 네. 이런 인식이 그러니까 뭐 윤호개인 이런 애들 말고 그런 애들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니 뭐 그 정도는 뭐 아무 일도 아니잖아. 무뎌지는. 무뎌지고 그리고 전두환과 계속 비교하고 네. 맞아.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졌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모두 다 짚어주셨어. 전두환에 맞습니다. 팔리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수가 없다고. 네. 신의 쿠데타하고 어떻게 갔냐 이거야. 그 위에서 내려온 건데. 그렇습니다. 아래로부터 이게 네. 다르다. 그거를 너무 잘 짚어주셨고 신의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이 막지 않았으면 무조건 성공으로 맞아. 가는 거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걸 다 짚어주시네. 진짜.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한마디 다 경청하면서 이제 댓글도 봤는데 네. 중간 중간에 이제 무죄 판단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쟁점 사안도 아니었는데 댓글에서 뭐 다 무죄라고. 내가 빨리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그만큼 예민하시니까 또. 그러니까 백대현 판사도 이제 무죄라고 그렇죠. 봤던 무죄 부분. 그 이제 행사하고 그 공문서 위조하고 한 거 그거를 이제 서랍 안에 넣어놔가지고 이게 행사한 게 아니다. 요거는 이제 무죄다. 요런 이제 사실은 그렇죠. 잔바리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 네. 공문서는 맞는데. 그건 맞고 네, 서랍에 넣어놔서. 서랍에 증거인멸 한 것도 맞고 다 맞아. 대통령 기록물 다 파쇄한 거 그거 다 불법이야 맞아. 근데 서랍 안에 넣어놓은 거 행사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예. 무죄로 나온 겁니다. 사실 이런 의미도 재판부에 좀 이게 경고성이나 의지적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려 30년 아니라 20년인데 사형을 감경할 수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장량 감경으로 생각하는 그 하한선을 훨씬 넘어서는 지금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을 선고해도 된다. 사형에 해당하는 충분한 지금 중죄다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이 인식이 이진관 판사한테 있었던 것이고 네네. 그것이 좀 좋은 쪽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큰 위로가 되고 김중원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례적으로 판결에 담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존의 판사들이 판결에다가 잘 안 쓰고 늘 회피하던 얘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항소심을 빌미로 해가지고 슬며시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네.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 판결문 입수해서 정말 정리라도 해서 한번 보여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각인시키고 네. 판사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양형보다도 이런 거를 외면하면은 네. 내가 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네. 두려움을 안게 해줘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매불쇼.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지금 법원의 저 미온적인 입장을 보면 이 판사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압력을 넣는 거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결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저 사람들이 그 비판을 받는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을 마음 상하게 했다 이런 차원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법관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라고요. 네. 헌법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라고 하는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니 너네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보기에는 죄가 될지 안 될지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본질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매번 그래. 아, 뭐 일부 뭐 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뭐 이런 것들을 뭐 비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맨 앞에는 수식어를 그거 갖다 붙여요. 그렇죠. 습관처럼.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원을 자꾸 흔들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헌법 파괴를 용인하자는 그냥 그래도 된다라는 사람들과의 지금 얘기란 논쟁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동등하게 취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물론 이제 화나는 포인트는 분명하지만 최욱 씨 웃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제가 오늘도 화를 냈나요? 방금 조금 이 좋은 날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너무 격앙된 느낌이에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파면됐을 때에도 정말 울컥할 정도로 환호했고 오늘 이 판결을 가지고도 이제 그 수준으로 반가워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한 거냐? 아, 그거는 아니죠. 그건 원래 상식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예. 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호해야 된다는 현실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왜 안 그런 자들이 대부분인가? 네.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아니, 오동훈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의원님은. 오동훈이. 저는 의지가 없는 건 아닌데 어.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배짱이 없고 그런 거였는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어제 법사위 열리는 건 그 전에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동훈이 법사위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그날 혹시 못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못 나오냐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날 혹시 그 전날 체포를 해가지고 오면 왜 이래요? 조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거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만약에 체포가 돼가지고 오면 그것까지는 양해해 주겠다라는 말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공수처 내부 사정을 알 만한 사람들한테 저도 이래저래 진짜로 쇼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제일 두려워했던 게 이제 마지막 저지선에 올라갔을 때 그 경호관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네. 총을 보여주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경호처는 공포탄 발사하지 않고 바로 실사격을 한다. 그래서 진짜 경찰관이나 공수처에 집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다. 네. 그런 걱정을 해서 내려왔다라고 말을 한대요 지금. 그리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프다는 거야. 오동훈이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책상 물림이 이게 거친 환경에서 누구하고 맞서서 이렇게 해보지를 않고 네. 사실은 경찰관이라고 해서 다 저 상황에서 체포하는데 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검사는 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간에 평온한 삶만 살다가 본인도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야. 재판은 그다지 걱정 안 하는 게 저게 어디로 움직이면은 경찰이 모를 수가 없거든. 아, 그 경찰은 101단하고 202가 있기 때문에요. 아. 경호처가 아무리 몰래 어떻게 하려고 해도 경찰 눈에는 띌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멀리 도망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도망가면 땡큐고. 근데 이제 그 품성이나 그 수준으로 볼 때 도망가고도 남을 놈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지. 네. 이번에 가장 큰 이유는 그 경호관들이 배신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 얼굴을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한번 나 저기 이렇게 와서 당신들 저 격려도 하고 이러니까 좀 저게 해야 돼 뭐 이런 제스처일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3차가 그렇게 빨리 뚫릴지 모르고 몇 명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경호처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처음에 공조본에서 이거를 면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갔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우르르 몰려다니기만 하고 결국 3차 저지선에 가가지고는 포위당했다고 생각을 고립된 했대요. 겁니다. 네, 포위당해서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총 보이고 막 이러니까 네. 야 여기서 괜히 저기 해봤자 잡지도 못하고 네. 하겠다 싶어서 내려왔다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철저한 준비를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이재훈 위원장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꼭 그렇게 해야죠.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좀 그것도 무서웠는지 지금 또 하나의 입장이 나온 게 경찰 그것도 특공대랑 무서웠는지 형사 기동대 지금 또 하나의 입장이 투입하면은 나온 게 경찰 내란이자 특공대랑 반란이다. 형사 기동대 투입하면은 내란이자 반란이다. 쫄아 있는 거야. 바짝 쫄아 있네. 잠깐만. 쫄아 있어 지금. 계속 바로바로 대응을 하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대응을 해요, 윤석열이가 지금 바짝 쫄아 있네.
왜 두려운 개가 자꾸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딱 그 그렇죠. 상황이야. 예, 딱그 상황인 것 같아요. 막 이리 짖고 저리 짖고 지금 말 같잖아요. 소리 하면서. 예, 맞습니다. 아, 진짜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오늘 이제 방송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했는데 이건 좀 잘못 다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법조인 두 분 계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관저에 있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합참 벙커에 있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다른 장소에 가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수색영장에는 장소가 이제 정확하게 네.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또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다루던데 체포는 그거랑 관련 없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럼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사람이니까 네, 네. 체포는 장소와 아무런 관련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네. 아니 그러면은 또 우리 집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체포영장 들고 잡으러 오니까 아파트 옆집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럼 못 잡겠어? 그러니까. 봤는데 잡아와야지. 네. 이거 잘못 다루더라고. 네.